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월간 기준으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요, 지난해 중반 이후 가장 강력한 한 달을 보냈는데요. 주식과 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PC 개인 소비 지출에 집중이 되었는데요. 10월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고 믿는 시장에서는 피벗으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시키고요. 5월부터는 금리를 5회 연속 내릴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나스닥은 장 초반부터 하락 추세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후반부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현재 퓨처스 상황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나스닥이 방향성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확실한 방향 전환 다음 주나 돼야 가능하겠습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마이너스 3.23%, 테슬라는 마이너스 1.66%, 루시드는 마이너스 3.21%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고, 전 세계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던 사이버 트럭이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엇갈린 반응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테슬라의 국룰이라고 해야 할까요? 항시 이벤트 때마다 하락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버 트럭 이벤트 역시 특별함이 없었다 볼 수 있겠네요. 가격은 대략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한화로 약 7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가장 하이 등급 모델은요 1억 3천만 원까지 다양한 트림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에서는 비싸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방탄 차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거리가 길면서 힘 좋은 픽업 트럭을 선호하고요. 가격 또한 4년 전 제시한 39,900달러보다 약 53%나 비싸졌다는 시장의 반응이죠. 주행거리에 있어서는 한 번 충전으로 320마일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충전율이 10에서 80%까지 충전한다고 치면 대략적으로 238마일, 즉 383km밖에 운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경쟁사 모델인 리비안의 R1T 모델 주행거리가 대략적으로 21인치 휠을 장착했을 때 566km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사이버트럭, 사실상 차량 자체만 본다면 특별한 기술력은 없었다고 봅니다. 상위 트림 모델이 트라이모터겠죠. 1억 3천만 원, 제로 빼기 2.6초, 견인력은 1만 1천 파운드. 다음 듀얼 모터는 약 1억 원, 제로백은 4.1초고요. 견인력은 비슷합니다. 2025년부터 판매 예정인 후륜구동 모델은 약 8천만 원, 제로백은 6.5초로 예정이 되어 있죠. 앞으로 시장에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루시드 측에서는 픽업 트럭은 아직 없기 때문에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트라이모터를 탑재한다면 사이버 트럭, 모델 S 플레드가 그랬듯이 사파이어 때처럼 또 자리를 내줄 것입니다. 그래비티 트라이 모터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루시드는 애프터장에서 마이너스 0.24% 하락하면서 4.21불로 마감이 되었고요. 1분봉은 나스닥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갔지만 후반부에 많이 끌어올리지는 못했네요. 하락할 때는 나스닥 흐름을 잘 따라가 주면서 상승할 때는 버벅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루시드, 참으로 답답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더플로에서는 라지 스케일의 대량의 매도세를 퍼부으면서 큰 약세를 보여주었고요. 거기에 미디움과 스몰캡까지 합세를 하였습니다. 29일까지 보고가 된 숏 볼륨인데요. 공매도 커버일이 겹치면서 어느 정도 상환을 한 모습이고요. 어제 장도 장 초반 살짝 커버가 들어왔지만 시장의 약세와 라지 스케일의 대량 매도 물량으로 힘든 장을 보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일단은 그려드린 추세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장 다시 한번 4.1불 이하까지 하락할지도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이 부분을 찍고 다시 반등을 이어갈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초의 EV인 시어 차량의 마일수에 대한 힌트를 주었는데요. 리야드에서 담맘까지 600km 이상을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한 번 충전으로 600km를 갈 수 있는 배터리팩은 여러 차량이 출시가 되고 있지만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차량은 한 개밖에 없죠. 그 중에서도 PIF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루시드 배터리팩이 가장 성능과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리야드에 현대가 공장을 새로 짓고 있고 현대차도 차량 주행거리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용량으로 멀리 갈 수 있다는 피터 롤린슨의 말에 시어 차량의 배터리 팩은 루시드의 기술력을 가져다 쓸 것이라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다는 것이고요. 사우디에서 유일하게 수직 통합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루시드 뿐입니다. 앞으로 자체 배터리 셀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다고 하니까 사우디에서 원자재 확보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공급망을 통한 배터리 셀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2025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피터 롤린슨의 마일수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 시어 차량과의 파트너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다른 제조업체들과의 마일수 경쟁에서 다시 한번 우위에 있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꼼수를 써서 마일수를 늘려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파트너십 체결 가능성이 높아진 시어 EV를 통해서 에스턴 마틴 다음으로 루시드 그룹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줄지도 기대가 상당히 되네요. 12월을 시작하는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휴일도 힐링하시면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